자, 후퇴가 아닌 전진, 도전, 경성. 자,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각오를 가지고요. 지난 인선 8기가 지난 1년 동안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1년을 지났는데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안과 의문의 물음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혁신을 넘어 확신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민선 8기, 전라북도 1년을 돌아보고 전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전라북도 지역 케이블 3사가 공동으로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성공, 함께 혁신. 우리 김관영 지사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이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1년의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 소위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화살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아마 1년 전에 저를 도지사로 뽑아주신 우리 전북 도민들의 마음은 제발 좀 전라북도 경제를 좀 살려달라. 또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좀 살려달라.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명령을 제대로 현장에서 수행해야 되는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을 해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들은 전부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 보면 네. 야, 이거 전라북도 이게 되겠어? 도민들 이거 가능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고요. 이게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이 과거에 기재부에서 공무원 네.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동기들이 기재부에 이제 고급 뭐 간부들을 하고 있죠. 예산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전라북도 사람들은 너무 좀 순해 터졌다. 그리고 절박하지가 않다. 그리고 예산을 요청하면 안 된다. 한 2번 정도 얘기하면 다음부터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4번, 5번, 6번 끝까지 찾아와서 결국 예산 가져가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절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예. 아, 전라북도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들이 그럴까? 제가 선거 과정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동학 농민혁명의 후예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중에 동학과 연관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혁신의 DNA가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한테 나는 가장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내서 분출을 시킬 것인가. 이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계기를 만들어줄 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절박함과 도전정신에서 비롯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야, 좀 과감하게 도전하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자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전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혁신의 DNA를 좀 끄집어내자 이거예요. 예. 저는 이것이 조금과 자신감과 같이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저는 폭발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바뀌어야 할 점, 도민들이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점, 아무래도 패배에 젖어 있었던 거를 조금 딛고 일어나야 된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좀 득달같이 네.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하고 네. 상투 잡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싸우고 네. 그런 게 필요하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시군을 돌아다니시면서 일명 정책 소풍을 다니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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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책소라는 게 네. 보는 시의 과거형 쏘고 아, 쏘예요. 그리고 풍은 바람풍. 또 그래서 네.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거를 좋은 정책을 널리 퍼쳐서 바람을 일으켜보자 라고 정책 소풍인데 이거를 이제 작년에 저희가 사무관 팀장들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 팀장님이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좋다.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정책에 관해서 듣고 이거를 널리 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장수군, 김제 이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부안에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럼 다니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현장의 아이디어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지금까지 네. 장수, 부안, 김제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녔는데 대부분 다 청년 농업인들과의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가 더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전라북도가 앞으로 농생명 산업에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언을 하고 앞으로 4년 후까지 청년 창업농을 3,000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청년 창업농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또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성공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기들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도전이 돼요. 이 성공 사례를 널리 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그 부안에 갔는데 그 도시농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농업. 네, 그러니까 도시의 베란다에 조그마한 상치를 킨다든가 상추, 그다음에 뭐 가지, 고추 이런 걸 키는데 요새 하도 비싸니까. 그러면은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키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모종 그거를 이제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그쵸. 그 모종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씨앗에서 모종까지 발화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키워가지고 이것을 택배로 해서 붙여요. 그러면 주문을 하면 그거를 받아본 사람이 그거를 심기만 하면 돼요. 네. 조그마한 데에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만약에 택배를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약 2주 정도 키우면은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종을 포장해서 이렇게 그거를 서울로 택배로 보내는데 포장 기술을 아주 연구를 잘해가지고 그래야겠네요. 아주 상하지 않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에 매출 한 1억 5천 현재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 느낌에. 아주 도전적으로 수요가 혁신적으로. 많죠 지금. 예, 다 예. 가정에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지만 각 그 14개 시도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각 시군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또 강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뭐 이제 김제, 부안, 군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 관할 논란도 있고요. 네. 전주 안주 통합 이슈도 굉장히 핫하죠. 또 여기에 그 쓰레기 처리 문제, 리사이클링 타운,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님비 핀피 서로들 가지려고 하고 또 안 가지려고 하는 것들, 이 소지역주의 또 소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거, 우리 지사님께서 갈등 조정 또 중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제 아버지가 되면 네. 아들 3명, 4명, 5명 있잖아요. 싸우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제가 꼭 그 마음이더라고요. 도지사가 돼 보니까 14개 시장 군수가 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예를 들면 적당히 제가 중재를 하면 좀 받아들이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군산 김제 같은 경우도 관할권 문제로 맞아요. 굉장히 좀 다툼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중재안들을 지금 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뒤에 따르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목표를 가지고 또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소통이 일위성 소통이 아니라 저는 소통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만금을 둘러싼 데는 군산, 김제, 부안 네. 그리고 도지사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자. 지난번에 한번 단체장끼리 한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2시간을 만났는데 1시간 반 동안 싸워요. 그래서 제가 싸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야죠. 상대방의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30분 남겨놓고 서로 화해하더라고. 내가 좀 너무 과했지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주완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주완주도 사람들이 통합을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연애도 그러잖아요. 한쪽이 너무 세게 붙으면 부담스럽죠. 피하잖아요. 네. 부담돼가지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전주 쪽에 계신 분들은 아유, 왜 이렇게 하루빨리 통합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완주 사람들은 너무 달라들으면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일단은 통합 얘기하기 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신뢰가 생기면 나중에는 통합하지 말라고 해도 통합하는 순간이 올 테니 그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8번 했어요. 전주 완주 상생 협약을 네네. 매달 2건씩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생기고 이제 피부로 와닿는 순간들이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봐요. 결혼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가 여자한테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뭐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내가 뭐 다 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융합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 아니 뭐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고 상대방 역지사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서로가 그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그게 나중에 뭔가 교집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개 시군도 그렇고 교육청하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아, 맞습니다. 네. 도의회하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또 중앙에 가면 여야도 마찬가지고 전부 상대방이 있는 거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소통의 제도와 뭐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소통에도 사실 다양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끝까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뭐 호통도 치면서 내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지사님 소통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저는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다 하도록 내버려 두죠. 네. 네,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지 사람이 직성이 풀려요. 먼저.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변호사를 10년 하면서 의뢰인한테 먼저 사건 의뢰를 받으면 변호사한테 오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막혀가지고 그렇죠. 할 말이 많죠. 네, 할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줘요. 끝까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러면 절반은 풀려요. 아, 오늘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매주 주말에 이동 민원 상담을 했어요. 각 동별로 돌아다녀요. 네, 이동 민원 상담. 그러면 와가지고 정말 별 민원을 다 가지고 와요.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풀립니다. 어차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아 국회의원이 변호사가 도지사가 얘기를 들어준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네. 스스로 풀리기도 하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을 또 얻으시기도 하고 하는 경우일 것 같아요. 서로 또 얘기를 네. 충분히 듣다 보면 지금 있는 상황보다는 뭔가 그래도 조금 진전된 뭐 안이 나오기가 쉽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치인 출신 역대 도지사 중에 첫 도지사시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뭐 이제 행정가 출신 도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 어떤 시대적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작년에 네. 승리를 하신 걸로 네,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네. 자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 이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예산은 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도정의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8년 동안 국회에서 한 경험으로 인해서 국회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관한 그 과정을 뭐 저는 다 아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할 때도 많은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야 그거 될까? 했지만 제가 어떤 방식을 통했을 때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에 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했고, 특히 지금 여야가 대치 국면에서는 작년에 여당에서 우리 민주당 도당위원장님, 네. 한병도 의원님, 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 정우천 의원 정우천. 양쪽에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발의를 하면서 나중에 병합 심사를 하는 네네. 이런 방식으로 갔기 굉장한 때문에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그게 통과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마크하면서 나중에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또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도지사의 모든 행위는 정치의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따져보니까 한 70%는 행정 쪽 요소가 강하고 네. 약 30% 정도는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 30%의 일의 양으로 보면 그렇지만 일의 난이도로 보면 어려운 일은 다 정치 쪽에 놓여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느냐 이런 것들은 또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또 원내 지도부가 국회가 전체적인 또 큰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관해서 예측하거나 네. 또 과거에 또 원내 지도부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지금도 국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부분은 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에요. 네. 전라북도에서 정치하시는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은 한 번도 야당에 안 돼봤어요. 여기는 항상 여당, 지역에서의 여당이죠. 지역에서 여당이죠. 네네. 그러나 도지사는 서울 올라가면 철저하게 야당이에요. 네네. 4년 임기 내내 야당을 하는 사람이 전라북도 도지사 중에 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도지사님들이 일부 기간이라도 전부 여당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좀 하여간 희한하게 저는 4년 내동 지금 야당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 집권 여당과 적절한 소통이 불가피하고 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게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여당 소속 의원님들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네. 도의원님들은 다 야당 소속이고 그 야당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당과 소통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부탁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도 뭐 정치적인 맥락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협치하겠다.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정책협력관 자리 한 자리를 국민의힘 도당위원장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굉장히 다 파격적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와가지고 1년, 뭐 물론 뭐 조금 일부 구설도 있었지만. 구설수도 있었지만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일에 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또 해주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또 그 국민의힘에 있는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를 만나면 이런 협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이 볼 때는 신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배려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자체를 가지고 상당히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도의 19명의 국민의힘 동행의원들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증 수여하고 같이 우리가 필요한 일을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좀 더 우리 도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도내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또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좀 더 그런 폭넓은 그런 교류 관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인 출신이라는 장점을 발휘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바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네. 했던 게 바로 2차 전지였거든요. 네. 실사고시의 정신도 분명히 반영이 됐고. 드디어 발표가 됐죠. 네, 정말 축하하고 우리 도민들 모두가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3개 전략 산업에 대해서 특화단지 신청을 하라고 왔을 때 우리 도에서 누구도 사실 우리 도에 있는 현재 산업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특화단지 신청하겠습니다. 얘기 못했어요. 네. 이미 2차 전지만 하더라도 한참 앞서 있는 오창, 포항, 울산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청합니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좀 달리 생각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번에 되면 베스트고 네. 설사 안 되더라도 그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경험으로 축적이 돼서 다음번 특화단지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라는 게 쌓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작년에 이미 몇 개의 2차 전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그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협상하고 있는 회사들을 유치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다행히 그런 회사들이 전부 유치가 되었고, 최근에 급속한 2차 전지 기업들이 대거 이게 투자 유치가 되면서 새만금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또 대통령께서 전국에서 있는 산업단지 중에 새만금 쳐다봐라 가장 모험 사례다 이렇게 언급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지정에 크게 도움을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사님께서 2차 전지를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2차 전지를 얘기하고 그다음 농생명 산업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농생명 산업, 식품 산업에 대한민국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꾸준히 이건 해왔어요. 그리고 네. 전라북도가 산업 기반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는데 2차 전지에 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오리라고 솔직히 처음에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시운이 맞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산업이 너무 급격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부지의 공장들을 다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 당장 공장을 질 수 있는 공장 부지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새만금에 저희가 다행히 100만 평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 사람들에게 분양이 가능하고 착공이 가능하게 되어서 2차 전지의 소위 메카가 됐는데, 저는 이것이 전라북도 산업 생태계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차 전지 특화단지까지 지정을 받고, 정부가 야 2차 전지는 앞으로 새만금이야 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올 것이다. 지금까지 투자 유치 결정한 투자액 규모가 약 7조 정도 되는데요. 네. 7조가 앞으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럼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지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 실제로 돌리는데 몇 명 필요합니까? 저희가 공장 입주하려고 하는 회사 23개로부터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향후 5년간 약 6천 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역에서 6천 명이 취직해야 돼요. 그럼 6천 명을 우리가 인력으로 2차 전지에 관한 기능 인력으로 배출을 해내야 돼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현장 기능 인력, 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조금 대학교를 졸업한 수준, 또 석박사 연구 인력, 이렇게 세 정도의 레벨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현장 인력은 저희가 공고나 아니면 폴리텍 대학이나 전문대학교 나온 사람들로 충원을 하자. 네. 또 중간 레벨은 우리 대학교, 화학과나 화공과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을 1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고,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학과를 전북대학교나 원광대, 전주대학교에 만들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나 아니면 키스트나 이런 데하고 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육성하자.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저도 취재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 1년 동안 이 전라북도를 굉장히 열심히 세일즈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역대 지사님들께서도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동문서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업들 반응도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도지사 처음 선거 나올 때 공약을 대기업 5개 유치하겠다고 네, 공약했어요. 맞아요. 거기에 환호해서 우리 도민들이 저한테
전국 최고 득표율을 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기쁜 건 하루, 그 다음날 또 부담이에요. 네. 그러면 김관영 씨가 도지사 되면 내가 전라북도로 기업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30대 대기업부터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나서 하나하나 만나는데 처음에 만나니까 내가 왜 전북으로 가야 되냐. 전북으로 갔을 때 좋은 거 얘기해봐라. 제가 미리 철저한 답을 준비해가지 못했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반성을 많이 했죠. 서울에 가서 그분들 만나고 나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시작한 것이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 하고 기업들을 1대1로 다 매치를 시켜서 기업 애로 해소 지원단을 만들자. 그게 만나고 온 뒤에 고민을 그렇죠. 해서 나온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좋아할 일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그래서 1 공무원 1 기업 전담제를 만드는 거고, 조직을 바꿔서 기업 유치 지원실이라고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오염물질 단속을 불시 점검해서 사전 예고제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뒤에 이러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갑니다. 먼저 개선하십시오. 이렇게 다 했더니 기업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고. 네. 유반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 얘기하니까 전라북도 노조가 너무 세요. 그 기업에 먹기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노사정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산업평화에 관해서 노사평화가 전국에 가장 앞선 데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님 전북 의장님 만나서 그랬습니다. 네. 기업이 와야지 노조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일단 기업이 오도록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국에서 산업평화가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신노사정 상생협약을 좀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노조가 스트라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미리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도의사도 개입을 해서 서로 노력하고 해서 산업평화가 가장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4달을 서로 한국노총, 민노총을 설득해서 한국노총하고는 그 협약을 한 거예요. 네. 이 협약한 것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서울에 가서 대기업 사장들 만나서 자신있게 얘기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에서 노사정 협의체가 지금 전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전라북도만 합의를 했어요. 한국노총 중앙위원장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축하해주고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대단하다 하면서 이것들이 이런 많은 노력들이 전라북도가 정말로 기업 프렌들리한 행정과 절박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대기업체 사장님들이 만나면 네. 요즘 전라북도를 한번 가보라고, 전라북도 두드려보라고, 전라북도에 행정이 엄청 기업 프렌들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대기업체 임원들끼리 한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기 시작하면 쌓이면 네. 저는 더 큰 기업 유치 실적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민들이 알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유치한 기업이 두산 그룹에서 김제 공장을 짓게 됐고요. 한솔그룹이 졌고, 이번에 SK온, 에코프로하고 합작해서 졌고요. 또 LG화학이 오도록 했고요. 대기업들이 이미 오고, 아마 조만간에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협약이 다 마무리된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 협약을 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게 되면 제가 임기 내에 대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달성인가요?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10개로. 뭐 10개, 15개 더 해봐야죠. 밀려가는 걸로.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새만금 관련된 이야기도 해왔는데,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네. 위치했어요. 네. 이때 도지사님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드물죠? 시장님께서 하시는 경우가. 국가 처음 공모 아닐까요? 사업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희가 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경남, 충남, 전북 3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조 정도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가장 유력한 거기 때문에 꼭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제 절박함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PT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 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너무 절박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와 경합해서 1등 가는 경험이 많지 없습니다. 않아요. 네. 그래서 나는 꼭 이번만은 하고 싶다. 절박함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대응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켰거든요. 2주 앞두고 이제 PT를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당연히 담당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국장도 자기가 앞에 나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성에 안 차셨나 봐요. 제가 뭐 한번 물어봤어요. 도지사가 직접 한 케이스가 있느냐? 아직까지 없대요. 네. 다른 어디서도 없대요. 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직접 해보자. 그러면은 국장이 하는 것보다 도지사가 직접 하게 되면 진정성이 또 보이죠. 진정성도 있고 절박함이 좀 느껴지니 내가 볼 때는 1%의 가능성이라도 나는 손해는 안 볼 것이다. 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연습했죠. 연습하고 현장에 가서 했는데 다행히 심사위원들 앞에서 저희가 1시간 반을 해요. 30분 PT하고 질문을 10개를 주고 10개에 대한 답 준비 시간 30분, 또 실제로 답하는 시간 30분, 1시간 반씩 이렇게 했는데 충청남도는 국장이 왔더만요. 그 다음 전라북도는 제가 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처음에 인사하고 이제 했더니 인사하고 빠질 줄 알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PT 하시죠. 이제 다 TP 하실 분 나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는데 뭐 제가 PT 진정성 있게 했는데 그게 잘 먹혔는지. 아니 그런데 그걸 2주 안에 또 준비를 하셨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취임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네. 네, 이제 그런데 뭐 연습 많이 했죠. 아무래도 제가 뭐 그거는 철도 기술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많이 잘 탄탄히 잘 해주셨고 저는 그거를 잘 이해해서 이 전달하는 이 기법에 좀 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절박함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였지 않나 싶고 그것이 어떻게 PT맨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4번을 PT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지금 뭐 호남권 디딤돌센터 일대도 익산 시장님이 또 부탁을 해서 PT를 했고 고창에 있는 갯벌 보전본부를 PT 할 때도 고창 군수님이 또 해달라고 해서 했고 이번에 2차 전지 제가 PT 했고 이렇게 4번을 했는데 고창에 있는 보전본부는 아쉽게 안 됐어요. 절박함과 애절함이 그래도 좀 전달되는 데는 도지사의 PT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끝까지 피하고 싶은 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4번이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놀랐고, 네, 이렇게 부담이 사실 많이 돼요. 이거 하고 떨어지면 네. 어떻게 하지? 우리 직원들이 좀 말려요. 근데 제가 네. 야 떨어지는 거 부담 갖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해서 떨어지면 당신들은 마음 편하잖아. 도지사까지 동원해서 떨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자는 거고 국장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것이 그래도 심사위원들한테는 좀 더 감동을 줄 터이니 뭐 그거 하는 거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가서 직접 해서 100억, 200억, 300억 따올 수만 있으면 제가 해야죠. 네, 이렇게 도지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는 또 그게 열정으로 네, 느껴졌습니다. 절박해야 돼요. 네, 네. 네. 멋있어요 이렇게 뵈면. 저희가 더 절박하게 매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집요하게 설득해야 돼요. 국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국회의원 한 분을 5번씩 방문하면 반드시 통과돼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예전같이 애매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걸 더욱더 강조하시는 거죠. 처음에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은 제가 안 가도 다 해결돼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답이 무언지를 고민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면 야 저렇게까지 절박한데 좀 봐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또 절박한 문제들이 여러 사안들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전국 지역을 떠나고 있거든요. 이걸 뭐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다른 모든 곳에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청년 인구 부잡기 위한 굉장히 정책 고민 많으시잖아요. 고민 근데 많죠. 그 초점은 어디에 두고 지금 계시는지.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네. 괜찮은 일자리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분야로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전북에 있는 기업들을 네. 어떻게 잘 되게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까? 또 대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해 올까? 또 하나는 창업을 활성화 어떻게 시킬까? 이 세 가지 분야로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대부분 청년과 사실 관계된 것이죠. 대기업 유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 지금 전라북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해요. 삼성전자와 같이 손잡고 스마트 혁신 사업을 합니다. 네. 스마트 공정, 제조 공정.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가 전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해줘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1년에 우리 지역에서 그 서비스를 받는 회사가 평균 15개예요. 1년에. 예, 그동안 8년 동안 받아왔어요. 네. 총 받은 회사가 120개예요. 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와 특별히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그 1년에 15개 받는 회사를 50개로 늘립시다. 아,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저희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생산 공정을 개선하면 그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의 평균 생산성이 평균 50%가 다 향상이 돼요. 삼성전자로부터 그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 그게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최대한 하나라도 더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살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늘어나고. 제가 익산에 있는 위제스라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그 서비스를 받았어요. 4년 동안 매출이 4배가 늘어났어요. 그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군요, 바로. 어마어마해요. 이미 50%가 다 생산성이 평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다 데이터로 입증이 되니까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방문을 했더니 지사님, 저는 삼성전자가 제 은인입니다. 제가 이 받은 은혜를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이거 가지고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들한테 제가 받은 거를 좀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로부터 이미 서비스를 받은 전라북도 내에 120개 회사 중에 네. 다른 회사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회사 사장님들을 22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회사의 멘토단이 돼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힘을 합치고 전라북도가 돈을 더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15개 서비스 받는 거를 매년 50개로 늘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개씩 앞으로 4년간 200개 하자는 거예요. 긍정의 확산, 긍정의 그래서 도움.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늘리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주 여건이 중요해요. 정주 여건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주 여건은 살만하다. 어떨 때 살만한데 여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려면 교육, 의료, 문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해보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가 문화하고 의료는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네, 앞서죠. 예, 예, 전국 평균으로 봐도 상당히 상위권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뒤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의 교육을 그 수요를 잘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학교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다음 K-팝 아카데미도 좀 만들자 등등 다양한 수요를 여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열린 교육기구를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손잡고. 최연소 아나운서가 아까 K-팝 아카데미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가 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왜 전라북도에 K-팝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보냐. K-컬처라는 것이
의식주에서 나와요. 이게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K컬처가 그렇죠. 나온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 분할되는 거죠. 근데 의식주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K컬처가 성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주와 이 일원이에요. 한옥, 한복, 한식. 네. 또 우리는 한지, 서예, 네. 판소리. 이런 대한민국 K컬처의 본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시키는 연구기관이 저는 K컬처의 가장 오리지널 플레이스가 이곳 전주다. 그럼 여기에다가 K컬처 아카데미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여기에 K컬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는 외국인을 전체의 절반 이상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같이 손잡고 여기도 만들어서 그분들 양성시켜서 각 나라로 보내거나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하게 하거나 그래서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 뿌리로 그 본산으로 여기를 한번 활용하자 이거예요. 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지사님께서는 이것만으로는 좀 인구 소멸을 막기는 힘드셨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우리만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빼오는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전체적으로 막고 특히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살았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유색인종, 특히 동남아나 또 흑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선진국보다 우리가 좀 있죠. 네.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도 받아들이고 양성화시키고 우리의 문화로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급격한 거는 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은 전라북도 인구 180만의 약 10% 정도를 이민으로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도지사가 차차차차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정착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도지사가 각 분야에 어디가 필요한지를 중앙정부보다는 그렇죠. 잘하니 네. 거기에 관한 권한을 비자 추천 권한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요청을 한 거고 이제 그 일환으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400명 저희가 받았어요. 맞아요. 다른 지자체는 다 200명 받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400명 받아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400명을 다 소화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들한테 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면 5년짜리 비자를 내주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신청해서 500명을 다 취직을 시켰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산업 인력으로 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자연스럽게 동화하면서 정착하고 영주권도 받고 귀화도 할 수 있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한글도 제대로 더 가르치고 우리나라 문화도 가르치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해서 2세를 낳으면 2세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을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 케이스를 만든 것처럼 동남아에서 여기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문화를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저는 작년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상황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회의 석상에서 네.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7월 8일 날 얘기했죠. 네, 처음으로. 저는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네, 그런데 이게 말로써 표현 못했고 네.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게 너무나 혁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일단 정책 도입 위해서는 법무부 또 중앙부처 도움이 또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민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인 것은 맞아요. 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중에 일부를 도지사가 받아서 전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천 권한을 갖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민 발급 권한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 가지십시오. 추천 권한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특자도라는 거는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 베드가 돼보자. 네. 그래서 3년을 한시로 권한을 좀 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보고 성과가 정말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안 좋으면 제가 다시 반납하겠다 이거예요. 이번에 지난 7월 13일 날 국무총리하고 각 부처의 차관님들이 다 오셨어요. 네. 도청에 도청에 와가지고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 제가 PT를 했어요. 네. 또 PT 했어요. PT맨이 맞으시군요. 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차관님들 총리께서 굉장히 감명받았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전북이 돼보겠습니다. 3년만 주어 보십시오. 안 좋으면 다시 가져가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다면 그러면은 더 확산시켜야지. 우리가 한 번에 바로 5천만 원대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우면 180만 원대 먼저 적용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잘 되면 확산하자 이거예요. 자, 지금 계속 이제 특별자치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네. 뭐 모든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내년 1월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특자도 지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여러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전북형 특례 그 완성을 위해서 다른 특별자치 시도하고도 여러 연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연대들이 있죠? 지난달에 이 국회에서 특별자치도시 지금 제일 앞선 데가 이 제주도 제주. 17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 강원도, 전북 이렇게 4개가 특별자치시도로 됐는데 특별자치시도라는 것이 저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동네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네. 테스트 베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뭐를 기능을 달라고 하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내세워서 중앙정부에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 특별한 규정을 약 23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부터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당신들한테 주면 또 저기도 달라고 하니까 안 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으면 주어보고 그래야죠. 제가 안 되면 반납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PT를 하면서 각 부처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부처 차관 장관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자, 좀 과감하게 좀 주어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제가 무슨 특권 가지고 뭐 제가 뭘 해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잘 살겠다는 것이고 우리 지역 잘 살게 해보겠다는 건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라도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 각 부처하고 충분히 협상을 하고 아까 이제 막히면 이 4개 특자도가 네. 같이 연대를 해서 좀 풀어나가 보자. 이런 연대를 지난번에 결의한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 외에 총리실에 네. 각 4개 이 특별자치 시도별로 지원과가 있어요. 전북 지원과, 강원 지원과, 세종 지원과, 제주도 지원과 이렇게 각 과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이거를 좀 밀어붙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리님이나 국무조정실장 또 우리 이 지원 단장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좀 진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우리 지사님 정치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근데 우리 도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핵심 특례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거는 농생명 네. 식품 분야예요. 근데 농생명 식품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새만금이 3천만 평의 농생명 용지가 있잖아요. 그럼 농생명 용지 중에 어떤 특정 구역을 정해서 이 농생명 용지 3천만 평에 관한 여기다가 무슨 농사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농림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농림부 장관한테 좀 도의사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농업진흥지구로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중에 500만 평. 이 500만 평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좀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장 현실에 맞는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라고 돼 있는 거죠. 농생명, 바이오, 식품 다 똑같은
적용되는 것이고요. 네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했고, 또 하나는 문화 관광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를 동북권 같은 경우는 힐링 관광, 치유 관광, 또 산악 관광, 관광 특구가 필요해요. 네. 제가 사실은 산림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철저하게 보존과 이용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관해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규제에 묶여서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고, 그다음 뭐 남원의 지리산권 네. 이런 데에서는 지금 케이블카를 20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논란이죠. 그러나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주십시오. 이번에 강원도가 3년 한시로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걸 좀 받아서 산악관광에 관해서 조금 더 그쪽을 개발을 한번 해볼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온 탄소산업이나 수소산업, 재생에너지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특례 규정, 또 최근에 뜨고 있는 2차 전지, 또 제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방산,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또 특례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의료 이런 거에 관해서도 특례를 좀 만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자는.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위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주도가 네. 17년 동안 4,660개의 권한을 이양받았어요. 예. 물론 그 중에서 이양은 받았는데 이양 받고 나니까 별로 도움 안 되더라 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분석을 했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 또 우선순위로 매겨서 당장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하고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은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특별자치도가 법이 작년 12월 말에 네. 통과가 되었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우리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인들, 또 14개 시장 군수님들, 또 도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노력해서 당신이 원하는 특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발굴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이걸 가지고 도민들에게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각 지역별로 설명회도 하고 좀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께 뭐가 바뀌고 또 뭐가 우리에게 내년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은 예민한 질문 네. 하나 드리고 네.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금융도시 지정하고 국립의전원 설치,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현안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과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가끔은 이게 발목 잡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건지.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네. 꽤 오래 해묵은 과제들이잖아요. 네네. 해묵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는 얘기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제가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게 서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금융 중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9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서 이러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십시오 라고 다행히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금융위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같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압박을 하고 더 또 촉구를 하면서도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준비도 하고, 이것을 같이 양쪽에서 노력을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국립의전원법은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문제하고 이게 얽혀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간에도 아주 민감하게 다 얽혀 있습니다. 지금 법 자체가 상정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복지부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 사유수석도 만나고 해당 국회의원들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은 이게 또 의협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방법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의대 정원이 가시화될 때쯤이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네네. 네. 이렇게 좀 도지사님과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사님이 꿈꾸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3년 후의 전북은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북이 대한민국의 몇 개 분야에서는 좀 1등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특히 제가 꿈꾸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 식품, 문화관광, 2차 전지,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1등이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꼭 되게 하고 싶은 선도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요. 그 외에 우리 전북 분들이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식들이 곳곳에 생겨서 또 도전하다 보면 성공을 하고, 성공 스토리가 축적이 돼서 우리 전체 전라북도의 이 혁신의 기운이 확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도지사님 말 듣고 보니까 빨리 3년 후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전북은 신산업 육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 또 특별자치도, 또 소통과 협치로 도민과 함께 성공과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의 노력과 결실을 바탕으로 더 새로운 전북, 더 특별한 전북을 기대하면서 전북 케이블 3사 공동 특집 대담 도민과 함께 성공, 함께 혁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